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미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코미코는 그 모기업인 미코의 세정 코팅 서비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2013년에 설립된 그 반도체 장비용 부품 세정 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장비 안에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을 세정 그리고 코팅해서 마치 새 것처럼 재생하는 사업과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진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2013년에 미코 코미코 분할 당시에는 이제 미코는 결국에는 이제 부품 제작에 집중을 하게 됐고 코미코는 그 세정 코팅 사업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미코 자회사로 미코 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실적 기여도가 커지면서 지금의 코미코는 세정 코팅이 본업이고 그리고 미코 세라믹스 통해서 역시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정이랑 이제 코팅 사업 쪽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안에는 고가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은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부품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플라즈마, 고전압 이런 극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부식이나 표면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미코는 이런 부품들을 정밀하게 세정하거나 아니면은 특수 코팅을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능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세정 기술과 부품 표면의 특수 물질을 도포해서 코팅해서 내구성과 내열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신뢰성, 제품의 그 품질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의 전체 매출 비중 보시면 세정이 한 20%, 코팅이 30%, 그리고 나머지 50%가 부품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공정 과정에 있어서 세정과 코팅이 필수 과정임을 이제 알겠고 그렇다면은 이 세정과 코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세정과 코팅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로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큰 효과는 원가 절감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평상시에 사용하는 어떤 그 생활 소모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재생 코팅해서 쓰지 않으면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부품을 또 사야 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세정 코팅을 하게 되면은 50%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는 장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품 관리가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부품을 교체할 때 장비를 이제 일단 끄고 스위치를 내리고 부품을 교체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장비 기술이 발전해서 장비 가동을 거의 멈추지 않고도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정 코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 유저, 즉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거의 50% 이상 부품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에서는 히터, 정전척 등 고난도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데 원래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정전척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정말 이제 그 수입을 많이 했고 가격이 거의 차 한 대 값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국산화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정이든 코팅이든 또는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부품이든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반도체 부품들이 마모되거나 손상됐을 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 것처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네. 이랬을 때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코미코는 사실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코미코가 비상장 기업이었던 시절에 그때 제가 주니어 애널리스트였는데 감사하게도 미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사들에 대해서 여쭤봤고 이런 회사가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예, 그밖에 이제 TSMC, UMC 같은 대만 고객사들도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미코의 해외 법인 중에 우시 법인이 TSMC의 그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지만 글로벌 고객사를 정말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장 전부터 해외 고객사들과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또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됐잖아요. 그 주요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이 코미코가 필요할 수밖에 또 없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그 공정화라는 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뭐 2023년, 2024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 회사는 업종 특성상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제가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에 반도체 업황이 정말 안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때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은 아직 연간 실적이 저희가 아마 이제 그 사업 보고서가 발표돼야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아마 3월 이후에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저의 그 전망치로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5,05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2023년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2024년에 증가하는 이유는 그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매출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미코 세라믹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었던 2023년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주가 수준과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쓸 당시에 저도 이제 2025년 실적까지 추정을 했었는데 2025년 그 순이익 기준으로 제가 PER을 계산하면 8.2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보면 코스피가 8.8배, 코스닥이 18.4배인데 코스닥 기업인 코미코가 8.2배니까 매우 낮은 편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왜 저평가되어 있냐면은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관심 갖는 분야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수혜다 해서 유리기판 수혜주들이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코미코가 HBM 수혜주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뭐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여는 하지만 HBM 수혜주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유리기판 수혜주냐라고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유리기판 수혜주하면 대부분 그 후공정 패키징단의 장비나 이런 회사들이 수혜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그 HBM 관련주 유리기판 수혜주가 아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연간으로 그 적자가 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자들한테 합리적인 어떤 그 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있을까요? 제가 리스크를 여러 가지 적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북미 고객사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회사를 비상장 기업 시절에 처음에 미팅했을 때는 인텔에도 서비스를 하고 삼성전자 북미 법인에도 서비스를 하니까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이제 인텔도 작년에 이제 CEO가 퇴임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약간 그
이제 인텔이 뭔가 분할돼서 뭐 매각이 될지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맞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안타깝게도 적자가 좀 많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견 기업으로서 이런 그 북미의 법인을 갖고 있고 북미 반도체 고객사에 서비스한다는 게 되게 오랫동안은 좋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좀 인텔도 어려움이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코미코 주가를 또 그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리스크에다가는 이 북미 반도체 고객사 의존도 뭐 환율 변동성, 경쟁 이렇게 여러 가지 적었는데 네, 결론은 그 북미 고객사 관련된 것들이 그동안 코미코 주가에 많이 부담을 끼친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인텔이 $20 미만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7일 동안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네. 인텔 입장에선 더 이상 그 악재가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그 어떤 악재가 삼성전자 주가에 크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코미코도 이제 이런 그 주요 고객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일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북미 고객사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극복이 가능한 요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의 진정한 공신이다라고 코미코를 리포트 제목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성순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TCK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TCK는 반도체 소모성 부품 회사고요. 그 반도체 소모성 부품 중에서도 이제 SiC 링이라고 하는 소모성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출 구성 자체는 이제 솔리드 SiC가 한 80% 정도, 그라파이트 12.7%, 서스셉터가 한 7% 되는데요. 주요 제품인 이 솔리드 SiC는 보통 이제 저희가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커스 링을 주로 말하고 있고요. 그라파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도가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셉터는 이제 웨이퍼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받침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SiC 링 자체는 TCK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램리서치, 뭐 토쿄 일렉트론 이런 글로벌 장비사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SiC 링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 여전히 AI인 것 같고 최근에 뭐 레거시 쪽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가요?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을 좀 리뷰해 보면 23년이랑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AI 기대감이 시장에 다 미치면서 다 올랐던 시기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주가도 그 수혜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글로벌 반도체 주가 상승률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AI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TSMC 이들 기업들의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수익률이 좋았고 메모리 업체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제외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요걸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 보면은 저희가 엔비디아 연간 내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뭐 옆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ASIC 수혜 기대감이 있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골고루 좀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메모리 업체들은 HBM 수혜 기대감이 있었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상반기에 좋았지만 이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던 하반기는 다 같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레거시
기대감이 많이 조금 살아나는 구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있어서 이제 가동률, 그러니까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가동률과 캐파 투자가 이제 소재 업체나 파츠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낸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폭 상승했고 올해는 거의 플랫한 성장률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지만 성장률 감소하지만 여전히 캐펙스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HBM 후공정 투자 중심이 되고 캐파 로스에 대한 선단 공정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는 공급 강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 투자는 안 하고 전환 투자만 한다. 그래서 투자 캐펙스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 파츠 시장인데 사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자료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비 업체들의 유지 보수 부문 매출이랑 이 파츠 업체들의 매출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3사 이제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토쿄 일렉트론 이 3사의 유지 보수 부분의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이 반도체 파츠 업체 연간 매출액 추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2년까지 굉장히 파츠 업체들 실제 좋았다가 23년 반도체 감산하면서 안 좋아지고 24년에 이건 누적이지만 24년 보면은 좀 소폭 회복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 3사도 마찬가지로 22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23년도에 전반적인 감산 때문에 내려가고 24년에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24년도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24년도는 23년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25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AI 수요에 대한 캐파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파츠 수요도 25년도에 강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그러면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TCK가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업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결국 웨이퍼 캐파가 증가하면 이 SiC 포커스 링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포커스 링이라고 한 거를 좀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게 식각 챔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웨이퍼가 있고 이 웨이퍼의 주변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식각이라는 건 결국 막지를 깎아주는 건데 이 막지를 깎아줄 때 들어가는 이 반응 가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고르게 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될 때 뭐 가장자 이 웨이퍼가 깎이는과 동시에 이 링도 같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이 깎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불순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링이 굉장히 좀 잘 견뎌야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소재가 될 텐데 기존에는 이제 SI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SI. 사실은 이 애처 식가 공정에서도 SI뿐만 아니라 뭐 쿼츠라든가 다른 소재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럼 반응 가스에 따라서 막질에 따라 다른데 주로 이제 SI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이제 저희가 폴리 식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SI를 좀 대체하는 게 SiC 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iC 링 자체는 사실 비용이 좀 높아요. 네. SI보다는. 근데도 왜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이 좀 좋고요. 내구성이 좋다는 건 결국 교체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체할 때마다 사실은 장비를 중단하게 되면은 결국 비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C 링 자체가 조금 비싸더라도 교체를 좀 안 하면서 가동을 안 하면 전체적인 총 소요 비용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I를 대체해서 SiC 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D램 대비해서 낸드에서 좀 사용량이 많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ONO 구조라고 그래서 지라막과 산화막이 교차해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강한 플라즈마를 통해서 깎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모도가 더 높아지게 되니까
SI보다는 SIC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SK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토쿄 일렉트론 이 주요 식각 장비 업체한테 들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한테 들어가고 있어서 매우 높은 점유율로 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뭐 과거에는 저희가 독점에 가깝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신규 업체들 들어왔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점유율로 공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IC가 SI의 시장을 다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가 공정마다 요구하는 조건도 다르고 가격 민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마다 이 SiC 링을 사용하는 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더 많이 사용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더 적게 사용한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I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한 35%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50% 정도까지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파티클 측면, 수요 측면에서도 장점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공정에 더 침투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증설이나 이제 저희 가동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파츠 업체들의 공통적으로 수요는 사실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과 캐파 증설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같은 경우는 HBM 확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고 낸드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는 없지만 전환 투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환 투자가 사실 좀 SiC 링한테도 좀 긍정적인 역할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낸드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V9 낸드 양산을 시작했고 작년에 하이닉스는 올해 320단 양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해서 고단화 전환 투자를 좀 강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환 투자를 하면은 가동률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 투자를 하면서 낸드 생산량 줄이는 감산하는 가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iC 링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낸드에서는 전환 투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디램 쪽에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TSK가 캐파 증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완료를 했고 지금 공장에 1.4배 정도의 부진이 일단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빠르게 조금 장비를 집어넣으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TSK가 아무리 좋지만 좀 SiC 링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탈타늄 카바이드 서셉터라고 하는 새로운 매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플라즈마 소재, SiC 단결점 웨이퍼, 2차 전지용 응급제는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매출이 좀 더 가시성이 나오고 있는 거는 탈타늄 카바이드 서브섹터라 볼 수 있고요. 이건 EV용 파워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는 이제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EV용 파워 반도체는 이제 SiC 웨이퍼로 보통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SiC 웨이퍼를 생산할 때 탄탄륨 서브섹터가 쓰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에 많이 기대를 했던 소재지만 이제 작년에 EV 캐즘 영향 때문에 조금 고객사에서 수요 감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EV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탈타늄 카바이드 코팅된 서브섹터 수요가 여전히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거 보고 있고요. 캐파 증설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상황에 따라서 요 서브섹터에 대한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좀 매출액 다변화에 대한 의미 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수혜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SiC의 수요 회복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 측면에서요. 올해 2025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천억대로 작년 대비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44억 원, 28%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램 투자가 있고 낸드 투자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낸드는 사실 지금 가동률은 1분기에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낸드의 평균 가동률을 저희가 예상해 보면 24년간은 좀 유사할 것 같다. 그러니까 1분기에 가동률이 내려가는데도 평균 가동률은 비슷하다는 거는 작년 상반기에 낸드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신규 캐파는 없고 가동률 비슷하니까 전환 투자, 그러니까 고단화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오히려 낸드에 대해서 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레거시 쪽 조금 돌아온 느낌이 난다 하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돌아온다면 낸드 가동률 회복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iC 포커스링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요소고요. 마지막 수익성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개선된 33.8% 영업이익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수준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밸류에이션은 최근에 주가가 좀 살짝 올랐기 때문에 올해 기준 PER 11배 정도 수준을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걸 밴드 차트를 보면 여전히 역사적 밴드에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파츠 업체들의 국내 파츠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과거 보면 항상 TCK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높게 이제 밸류에이션 형성돼 있었는데 올해 최근에는 오히려 낮게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19년부터 DS 테크노라고 하는 업체와 이제 특허 소송에서 계속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21년에 일부 패소도 했지만 패소하면서 일부 이제 시장 독점력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좀 긴 그림을 보여드리면 TCK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던 구간이 이렇게 저희가 3번 보고 있는데 매출액은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YY 성장률 봤을 때는 이 세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구간에서 이 PS라든가 PAE라든가 이 밸류에이션이 같이 하락하면서 이제 매출액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진 모습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특허 이슈에 대한 독점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매출액 성장이 둔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작년 이제 성장하는 구간이 보이고요.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전히 소송 이슈는 있지만 비포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빠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과거 같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SiC 포커스 링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은 어렵지만 밸류에이션 확대 같은 경우는 신규 제품 이런 신규 제품 같은 경우가 매출의 다변화를 좀 더 저희가 기여한다면은 좀 밸류에이션 확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더 긴 그림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사실 다른 파츠 업체들과 공통적으로 가동률 하락이거든요. 낸드 가동률 하락이죠. 낸드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낸드 가동률 하락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프라이즈 SSD 제외하고는 수요가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급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에서 뭐 생산량 이미 10% 줄이겠다라고 얘기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 가동률이 10% 정도 감소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한팩 같은 경우는 생산량 줄인다는 표현은 전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캐파 감소가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일부 감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낸드에서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은 SRC 포커스링의 수요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고 레거시 수요가 돌아온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낸드에 대한 수요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상반기에는 좀 저희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우려감 대비는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저희 실적을 마이너스로 이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뒤집을 만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낸드 가동률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SRC 포커스링 오늘 TCK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